김장들 하셨어요? 네. 저도 지난주에 김장을 했습니다. 학장님이 직접요? 네? 학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네. 제 아내가 팔을 좀 이렇게 잘 못 써서 오. 제가 다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뭐 한 10포기 하더니 올해는 20포기 많이 나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힘이 든다고 들었어요. 도와주시니까 다 하셨구나. 그래도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살면서 보면 말이죠. 불평들을 하죠. 불평하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불평하는 말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신 경험 있으세요? 불평들 안 하고 사세요? 할 때도 있죠. 별 수가 있나요? 짜증날 때. 인간. 보면 참 불평들 많이 해요. 사실 말이죠. 근데 불평을 하면 어떠냐? 참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전엔 제가 그런 운동을 한번 했습니다. 불평하지 말자. 그래서 이 고무 밴드를 여기다가 하나씩 해서 불평하지 말자라고 써서 불평을 하면 불평을 하고 싶을 때 참아야 한다.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 끼고 또 불평하고 싶을 때 참고 또 이쪽으로 옮겨 끼고 이렇게 해서 그 불평하지 않는 습관을 하려고 했던 그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화 하나 잘 아시는 거죠. 강아지 두 마리가 고기 덩어리 하나를 놓고서 서로 이제 많이 먹겠다고 다투는 거죠. 근데 이제 원숭이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얘들아, 내가 똑같이 나눠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하죠. 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원숭이가 이제 강아지들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달라. 문제 맺겠어. 원숭이가 이제 꾀가 많으니까 이걸 똑같이 나누는 척 하면서 한쪽을 크고 한쪽은 작게 만들었어요. 작은 걸 받은 놈은 왜 내 것이 저쪽보다 작냐 이거죠. 그래서 불평불만을 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큰 놈 가진 놈 거를 내가 똑같이 해줄게. 우선 한 입 꽉 깨물어서 더 작게 만들어서 줍니다. 이번에는 얘가 어때요? 내게 더 작네요. 그래? 그럼 똑같이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만큼 남았어요. 그때 강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가 다퉜는가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을 하면 그렇게 되더라.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강아지 같은 마음을 우리는 늘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은 갖고 난 못 갖고 불평이 되죠. 하는 일이 뭐 이래 이러면서 뭘 나눠준다. 그때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았다. 그러면 불평이 나오고 왜 나눠준다고 해서 나는 안 주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닐 때는 둘 다 안 받는 거죠. 근데 나는 못 받았지만 저 사람은 받았다. 그러니까 불평하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평은 결국 스스로를 화나게 하고 이 세상에 공평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화나게 하는 이런 마음의 병을 일으켜주는 거죠.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어떻습니까? 그게 참 가능해요? 사람 살면서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불평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감사할 거냐 하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 누구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건 우리가 늘 느낄 수 있지만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게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를 하려는 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 서너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 있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영국에 어떤 귀족이 있었습니다. 하녀들도 많고 이제 땅도 많고 부자죠. 이 귀족이 어느 날 이렇게 하녀들 일하는 근처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하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참 나한테 5파운드만 있으면 난 참 행복할 텐데 이래요. 파운드는 영국 돈이죠. 우리나라처럼 5원 이런 식으로 5파운드만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그 얘기를 듣고 귀족이 나한테는 돈이 많이 있는 5파운드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나는 저 하늘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5파운드를 주자. 그리고서 그 하녀에게 가서 5파운드를 줍니다. 하녀가 고맙게 받았겠죠? 그리고 이 귀족은 이제 천천히 나오면서 자기가 작은 선행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돈을 줬는데 나오면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데 또 그 하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유 참난 바보야. 10파운드. 왜 내가 5파운드를 10파운드를 라고 얘기를 했으면 10파운드를 내가 받았을 거 아니야. 이건 뭡니까? 욕심이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줄은 몰라요. 그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저 사람은 나보다 집안도 좋고 더 잘났고 더 능력도 있고 더 멋지고 잘 나가요.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나보다 좋은 옷 입고 명품 들고 이러고 다닌다. 그게 뭐예요? 비교죠. 비교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박탈감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이런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속에 상대적인 박탈감 이것을 느끼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참 그래요. 저도 차가 있어요. 자가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 차는 몇 년식이냐면 2001년식이에요. 금년에 22년째 타요. 그래도 쌩쌩해요. 고속도로 나가서도 별로 안 져요.
근데 이제 오래됐으니까 제 아내도 좀 바꾸면 안 되냐. 근데 저는 그런데 남들은 벤츠 타고 뭐 이러는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전 대답도 안 합니다. 왜? 저는 만족해요. 근데 22년째 타는 차례도 나한테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벤츠 탄 사람이 한 번도 부러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니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분이 앞으로 그때는 차라는 게 참 자가용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됐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전부 마이카 시대가 온다. 집집마다 차 한 대, 두 대씩이 있게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는 도저히 우리 집에는 차를 갖지 못할 것 같다. 그랬는데 벌써 30년 넘게 제 차가 있고 또 운전을 할 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운전 하나 했는데 운전도 하게 되지. 이거 불편이 없어요. 그렇게만 해도 감사해요. 제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차를 운전해서 목적지를 갈 수 있다. 이게 저는 평생 부자나 벤츠는 탈 자가 아닌가 봐요. 제 낡은 차를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벤츠는 못 타더라도 마음은 편하더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늘 그런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고 욕심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염려입니다. 염려와 근심.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늘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러면서 왜 나는 이럴까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그런데요, 이 염려는 보니까 주로 어떤 염려예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염려하나요? 미래죠. 앞으로 올 일.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염려가 아니라 후회죠. 그건 염려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올 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해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은 거의 대부분은 앞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다. 근데 그것은 지금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될 일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은 염려보다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런데 준비는 안 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을 깹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행복학자한테 강의를 듣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의사가 가서 행복해지는 방법 딱 한 가지 그랬더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감사했습니다. appreciation, 감사하시오. 감사해야 행복합니다. 불평하고 또 욕심 때문에 또 비교하기 때문에 이래서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그런 불평하지 말고 또 아까 그 하냐처럼 5파운드를 받았으면 아마 그 사람이 5파운드를 그냥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감사했겠죠. 그냥 귀족이 와서 5파운드다 그러면 웬 돈이야? 그러고 감사했겠죠. 그런데 나는 5파운드가 있으면 행복할 텐데 했는데 5파운드를 주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왜 내가 18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평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 이 차이가요. 전에 한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세움지 마라는 얘기 말씀드렸었어요. 좋을지 나쁠지 세움지 마. 세움지 마 변방의 어떤 노인의 말이죠. 그 얘기 기억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 사는 게 비슷한가 봐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얘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동양에서는 세움지 마 그러는데 유럽 쪽에서는 좋을지 나쁠지 어떻게 알아요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보면 왕이 사냥을 나갑니다. 사냥을 나가는데 그 사람은 의사를 꼭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사냥하다가 이 동물을 쏘고 막 쫓아가고 그러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왕이 의사를 불러서 치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치료하고 싸매고 왕이 괜찮겠나? 그러니까 의사가 대답하기를 좋을지 나쁠지 어떻게 알아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으로 돌아왔어요. 궁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자꾸 속색이에요. 골마요. 그래서 의사를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치료를 또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터져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이제 손가락을 잘라야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자르고 나니까 괜찮겠나? 왕이 또 그렇게 물어요. 좋을지 나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났어요. 이 돌팔이 놈, 그러고서는 그 의사를 데리고 지하 감옥에다 쳐놓고서 이 돌팔이는 여기서 죄를 받아라. 그러고서 이제 감옥에 가둬뒀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왕도 이제 아물었죠. 다 아물어서 다시 사냥을 나갑니다. 사냥을 나가는데 한참 이제 동물을 쫓다 보니까 신하들 일행들하고 떨어졌어요. 밀림에 들어갔는데 숲속에 들어갔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마침 그 토인들 밀림에 사는 사람들이 이 왕을 보고서 잡았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이 밀림, 이 숲의 정령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제사는 산 사람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거리가 생겨서 이 토인들이 좋다. 그러고서는 묶어놓고 이제 목을 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왕이 손가락이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추장이 그럽니다. 이 사람은 손가락이 없네. 우리가 정령한테 숲의 정령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렇게 불완전한 거를 제사 제물로 해서는 불경스럽다. 놔줘라.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 감옥으로 쫓아내려가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좋을지 나쁠지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이래서 내가 살아왔다. 정말 좋구나 너는 이랬어요. 미안하다. 너 감옥에 넣던 거.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럽니다. 좋을지 나쁠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왕을 따라서 사냥을 안 나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왕을 따라서 사냥을 나갔으면 잡혀서 저는 손가락 다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됐겠죠. 제가 재물이 됐겠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좋을지 나쁠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그 전에 읽고 이거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움지 마라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다 보면 결과 강아지처럼 제대로 못 얻어먹게 되고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새해가 되면서 새해는 잘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정말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새해 설계를 했어요. 그 설계한 게 첫째,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한다. 둘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한다. 셋째는 충족한 삶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겠다. 넷째는 명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의롭게 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서 살았어요.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참 충실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사는 거죠. 그 네 가지 조건만 하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년 마음속에 영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뭔가 부족하지? 왜 그럴까? 그러다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인생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뭔가 좀 부족하네요. 그랬더니 어디 보세요. 그런데 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참 잘 세웠네. 이렇게 살면 좋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졌네. 그리고서 적어줍니다. 그 적어준 글이 뭐냐?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네 가지 조건을 잘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서 그렇게 살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잘 마음의 평안을 얻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늘 불평거리와 만납니다. 부족하고 불만스럽고 못마땅한 거 많이 만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돼요.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면 큰 것에 감사할 줄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거리가 우리 같이 계속 불평거리, 불만거리, 불만족스러운 거 이런 게 있지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려면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 가자. 이것은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뵈면요, 우리 아까 저 회장님 그러실 때 저 연합회장님 여학생들이 이렇게 여학생이란 단어를 오래간만에 들었는데 듣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참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불평 없이 감사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